SF 영화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켄쇼 테크놀로지의 인공지능 켄쇼가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입사하고 나서 598명의 트레이더가 해고되는 일이었습니다. 먹지도 쉬지도 퇴근하지도 않는 켄쇼가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내버렸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의사 왓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들을 뛰어넘는 암 진단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구글의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운전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330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UCSF라는 우수한 메디컬 센터에서 인공지능 약사를 도입하고 조제 실수 0건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상위 0.1%는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미래 시대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암울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지 않을 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디지털을 차단하라. IT 기술의 성지인 실리콘밸리, 그곳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된다. 중독은 곧 종속이며 인공지능은 지금의 IT 기기보다 훨씬 강한 중독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IT 기기에 중독된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자마자 중독될 것이며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기계에 종속되어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상실한 사람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사람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빌 게이츠의 자녀들이 14년 동안이나 IT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스티브 잡스 또한 자녀들에게 IT 기기를 전혀 주지 않은 이유이죠. 하루 중 2-3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독서하고 사색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 인간다워질 때 당신을 대체할 기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2.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벨은 극에 마음이 아팠고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청각장애 극복을 위한 발명에 바쳤고 현대식 보청기의 기반이 된 보청기와 전화기까지 발명하였죠. 어떤 인공지능이 어머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공감하고 보청기에 이어 전화기를 발명할까요? 전화기를 만드는 기술 습득은 인간보다 몇천 배 빠르겠지만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셋,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철학서를 읽고 철학 강의를 들으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철학자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건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는 일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철학을 자신의 사업과 IT 기술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철학자에게 경영 자문을 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사고법을 도구 삼아 스스로 생각하고 철학자들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사고법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내면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다듬고 설득력 있게 글로 쓸 수 있고 당신의 글을 사람들과 가슴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는 나를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8는 교육, 자기개발,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권 넘는 책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 작가님의 책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과 나사, 구글 같은 조직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인류에게 닥친 새로운 문명에 대해 다르게 준비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더 끔찍한 사실은 이 흐름을 전혀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다룬 책 8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느낌 있는 책을 읽어주는 느낌책이었습니다.